1차 시험에 떨어진 이후로 사실 제가 1차 시험 붙은 것처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민소 시작을 했고 회로는 선택 과목이니까 2차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소 회로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차피 1차 지금은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붙을 거고 그때 되면 2차 공부를 하잖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미리 해놓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표 강의도 2차 공부를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상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헷갈리고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민소 강의 듣고 복습하고 회로하고 상표하고 이 기간에도 역시 하루에 한 과목만 하는 날은 거의 없고 2과목 아니면 3과목까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네요. 2차 공부는 보통 학원에서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3월 달에는 뭘 듣고 4월 달엔 뭘 듣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4월 달에도 계속 민소랑 회로 하면서 상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날은 또 민소 강의를 많이 들었네요. 저는 인강이랑 실강을 다 들었는데 저기 보이는 기초 GS는 이 시기에는 제가 인강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을 짜서 듣고 있는 거고 이때는 특허 이제 민소가 끝나서 특허 기본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2차 기본 강의. 특허랑 회로 계속하는 구간이고요. 2차 시험이 8월 말이 아니라 7월 말이구나. 7월 13일이었는데 제가 1차 시험을 탈락했으니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는 당연히 못 보고 2차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제가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2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꼭 시험 보고 끝난 것 마냥 그렇게 삶을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주는 이렇게 강의를 안 듣고 쉬었습니다. 8월 둘째 주도 쉬었네. 셋째 주부터 좀 제대로 이제 마음 잡고 다시 시작. 아닌가? 계속 많이 쉬었네. 이거 9월이구나. 9월에 추석 주간에까지 조금 헐랭헐랭하게 하다가 이제 9월 마지막 주 돼서야 다시 몰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상표랑 화학, 이때는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 같네요. 왜냐면 화학은 저는 1차 과목에서만 보니까 이제 10월이면 작년 1차 시작한 지 1년 되는 건데 다시 2차 공부에만 몰두하기 어려워서 다시 1차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랑 상표랑 화학. 제가 화학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다른 자과들에 비해서 화학에 유독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때 듣는 특허나 상표 강의들은 기본은 아니고 제가 심화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1차 공부하다가 2016년이 끝났고 이제 2017년 플래너를 새로 사서 시작을 했어요. 2017년 1차 시험은 2월 25일에 되어 있네요. 그때는 다른 플래너를 썼었나? 12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작년이랑 똑같이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1시간짜리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여러 가지 과목을 같이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제 스타일에 맞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민객 1시간 써 있으면 민객 1시간 끝나고 또 민객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과목을 하고 다시 또 민법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된 것 같아요. 똑같은 과목 연이어서 쭉 하는 거는 객관식 문제 푸는 건 조금 힘들었었어요. 1월 달도 똑같죠. 거의 총정리 기간이니까 계속 문제 풀어보고 별표 친 거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 중에서 계속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오답 정리나 별표 친 거 정리하는 거나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넣으려고 시간 투자를 좀 했습니다. 저 프린트도 제가 안 외워지는 부분만 따로 정리한 걸 읽었다는 뜻이고요. 1월 말까지 계속 그렇게 머리에 넣는 양이 워낙 많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화학, 지구과학, 민법 시험은 변호사 기출문제도 참고를 해야 돼서 이 시기 되면 학원에서 다 특강이 나옵니다. 그런 거 특강을 들은 거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험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진입해서 보는 시험이라 굉장히 불안감이 크거든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부족한 것 같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하면 많이 불안한데 그래서 저렇게 자기 암시를 계속 해주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월에 1차 시험을 봤고요. 조금 쉬었네요. 네, 3월 한 2주는 쉬는 게 인간미가 나잖아요. 네, 인간미 있게 2주 정도 쉬어주고
다시 2차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합격하기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2차 공부를 미리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렇게 GS 쓰는 공부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회로도 저렇게 1시간, 2시간 써져 있는 거는 다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도 작년에 해놨던 게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말에는 4월 달부터는 계속 학원에 가서 GS, 그러니까 직접 쓰는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 주중에는 강의를 듣거나 뭐 정리를 하거나 복습하거나 뭐 각자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공부를 하고 주말 토일요일에는 학원을 가서 실제 시간에 맞춰서 써보는 거죠. 그렇게 4월, 5월 똑같이 보냅니다. 보냈고 6월에는 이제 총정리 기간이죠. 6월에도. 왜냐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복습과 제가 머리 안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걸 넣는다기보다는 계속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들. 이제까지 틀렸던 건데 계속 시험에서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이날 마지막 학원을 갔네요. 그러니까 6월에 마지막 학원을 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서관에서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2차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사실 이때 2차 시험 보기 전에 지금 플래너에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끝까지 시험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시험 치면서도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쳤던 첫 2차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가 저 모양인 거고 2차 시험 끝난 다음에는 맘 편히 놀았습니다.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도 다니면서 결과는 8월에는 아주 편안하게 쉰 것 같네요. 9월에도 편안하게 쉬었나 봐요. 10월에도 언제까지 쉰 거야? 고향에 내려가서 아마 쭉 쉬었던 것 같고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네요. 11월 돼서야 8개월 정도 남은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11월 저때쯤에는 1차 시험 합격을 하면 당해년도 2차 시험하고 그 다음 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2017년도 1차 시험 합격했으니까 2018년도 1차 시험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차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나고 한 2-3달은 쉰 거고요. 11월부터 다시 학교 도서관에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몸이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2017년 플래너는 이렇게 끝났고 2018년 플래너 계속 2차 공부만 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 지루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편집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 1시간짜리 다 문제풀이 아니면 복습인 거고요. 민소, 특허, 상표회로 이렇게 하루에 2과목 이상씩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죠. 스스로 뭔가 예열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차 공부를 그러면 몇 바퀴째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나 여러 선생님들의 교재를 좀 참고를 했었어요. 다양한 스타일로 공부를 해보려고. 3월부터는 주말에 학원을 가기 시작을 했네요. 주말에 학원 가서 GS를 쓰는 거고 4월에도 똑같이 주말에 썼던 GS를 주중에 복습하고 또 주말에는 또 새로운 GS를 쓰러 가고 주중에는 정리하고 머릿속에 넣는 정리, 그다음에 제가 단거나 한 자료들 정리 계속 반복을 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스케줄이 없어요. 저 2시에서 5시는 학교 도서관에서 스터디 멤버를 꾸려서 학원에서 쓰는 것처럼 우리끼리 시간 맞춰서 써보자 이렇게 한 스터디 시간을 써는 거고요.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서 각 잡고 쓰는 게 은근 어렵거든요. 시간을 꽉 채우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하다 피곤하거나 쓰기 싫어지면 그런 유혹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약속을 잡고 같이 시간 맞춰 쓰는 스터디 저는 추천합니다. 5월 달에도 바뀌는 게 없어요. 이 기간에는 아마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회로 문제는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은 꼭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왜냐면 회로도 이제 계산기를 쓰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기 스킬 같은 게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매일 손을 풀어주려고 했고요. 주말에 계속 학원 다니는 거고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2시간짜리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와서 강의 듣고 쉬었다가 또 저녁까지 강의를 듣는 이런 스케줄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2시, 5시 스터디 하는 거고 민소, 회로, 상표 이렇게 자료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 시험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자기 강의에서 예상 문제들을 뽑아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를 공부를 했고요. 7월 28일, 29일 2차 시험은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치러집니다. 첫날에는 특허상표, 둘째 날에는 민소,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래서 이 역순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1, 2, 3, 4 제가 써놨는데 1, 2, 3, 4 거꾸로 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가져갈 것, 시험장에 가져갈 것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다 써놨습니다. 형광펜, 지갑, 죽, 보온통, 초콜릿, 계산기 당연히 까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시험을 치렀네요. 합격 발표는 대략 100일 정도 후에 납니다. 11월 초에 합격 발표가 나오고 1월 7일에 나왔네요. 합격 발표 나온 당일에 바로 제 합격자 설명회를 오후에 하고요. 취업 박람회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뭔가 합격을 하자마자 또 정신없이 취업을 이제 바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서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자소서를 계속 쓰고 이력서를 써서 원하는 회사들에 제출을 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매해 수험생들의 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기과가 몇 명인데 수요와 공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력서를 많이 내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과가 모자란 해에는 이력서를 조금만 내도 빨리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왼쪽에 제가 이력서를 쓰려는 회사들을 적어놨었네요. 9월에 이력서를 제출했네요. 그리고 나서는 한창 노느라 이제 플래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